이번 시간부터는 제4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제 동향을 보면은 예외 없이 한 10회분을 살펴보면은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2000년 이후 60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1회차에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31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출제 비중은 30% 이상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총 학습량의 30% 이상은 시간 투입을 좀 해야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출제 빈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까지 그 출제 빈도가 교재에 마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에 해당하는 출제 비중 내에서도 또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출제 비중을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그 참고가 될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거푸집 공사에 대한 게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느냐, 또 철근 공사는 그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투입을 좀 달리해야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철근 공사와 콘크리트 공사는 같은 비중,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와 특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열화 현상 및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푸집 공사나 철근 공사 비중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학습을 할 때는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그 다음에 열화 현상 및 보수 보강 공사, 요 세 가지 절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 비중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 공사와 특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배 이상의 그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먼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방향.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저자의 그 책의 그 방향을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의 내용을 가장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방향, 학습 방향 같은 내용을 잘 좀 읽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4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제1절에서는 거푸집 공사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 공사 같은 경우는 거푸집 공사의 학습은 우리 교재를 보면은 처짐 및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정성과 시스템 거푸집 등으로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의 구조적 안정성, 거푸집 안정성 검토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거푸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초고층을 건축하는 도심지에서 초고층을 건축하는 엔지니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재래식합한 거푸집이 도입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에 대한 학습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철근 공사 같은 경우는 2절에서 나오는데요. 철근 공사는 샵 드로잉, 가공, 조립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4단계로 철근 공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철근 공사에 대한 샵 드로잉 작도, 그 다음에 에서는 철근 가공, 4단계에서는 철근 조립, 이렇게 4단계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철근 공사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수월한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일반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에서 콘크리트 재료는 보통
콘크리트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혼화 재료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반 콘크리트 편에서 일단 시멘트에 대한 학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의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미분말 혼화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학 혼화제에 대한 내용을 또 학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운반 시간 규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하자는 콜드 조인트와 재료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나중 시간에 이어지는 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에서는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요소끼리 우리 교재에서는 그룹화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량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중량 콘크리트 내용을 바로 연이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콘크리트 사이의 배합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꾸며 놨습니다. 그리고 한중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바로 뒤에 무엇을 배치했습니까? 서중 콘크리트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한중과 서중 콘크리트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에 그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가 있다면은 고유동 콘크리트를 또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두 콘크리트 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연계시켜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에서는 열화 현상 및 보수 보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유지 열화 현상과 보수 보강 공법에 대한 내용은 제6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그 예방 보전에 의한 유지 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여러분들이 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학습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신다면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철근 공사 일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답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인용을 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재료예요.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용어형으로.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답을 쓰기에는 애매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요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험 답안으로도 한번 출력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철근 콘크리트 RC조 건물에 대한 성립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착 강도 측면에서 콘크리트의 배합 재료와 그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내에서는 콘크리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합재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재가 있고 그다음에 혼합수가 있습니다. 혼합수. 이러한 그 세 가지들이 잘 섞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재라면은 이제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굵은 골재가 있어요. 자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성립 사유는 뭐가 있냐면은 구조 내력 측면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장 강도는 무엇이 부담합니까? 인장 강도는 철근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내력에 필요한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RC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측면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아주 굉장히 찰떡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이 그 철근의 그 부식을 방지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 두 가지 재료의 그 궁합이 매우 잘 맞는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온도 거동이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일체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모든 재료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온도가 내려가면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그 신축 그 성질을 우리는 그 선팽창 계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온도 선팽창 계수가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같습니다. 소수점 셋째, 넷째짜리까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늘어나면은 철근도 똑같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과 그 다음에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서로 온도 거동이 달라서 떨어질 일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거동이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사유는 콘크리트의 그 부착 강도 측면, 그 다음에 구조 내력 측면, 내구성 측면, 온도 거동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재료로서 상호 보완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재료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료 특성을 보면은 철근 같은 경우는 탄성한도 이내에서 완전한 탄성체입니다. 탄성체. 그러니까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단할 때까지는 신장률이 매우 우수한 재료가 바로 철근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그래서 압축재의 유용어입니다. 압축재라 하면은 기둥과 내력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취성 파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신장률이 아주 작고 균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혼합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을 혼합하고 나서 양생이 되고 나면은 물이 마르게 되죠. 물이 마르고 나면은 결국 물이 빠져나간 부위는 빈 자리가 되게 되고 그 빈 자리와 빈 자리가 이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가 아닌 이 개별적으로는 단점과 장점이 많아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개를 합성시킨 재료를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으로서는 구조물 형상과 치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동그랗게도 시공할 수 있고 네모나게도 시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습식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사를 할 때는 흐물흐물하지만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기둥과 보가 그냥 강접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내화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높아요. 철근 값이 아직까지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 중에서 가장 흔한 자원이 또 이 철입니다. 철. 그렇기 때문에 철근이 흔한 재료이고 또 우리나라는 콘크리트의 재료인 시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골조 재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으로는 점점 경제적인 재료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골재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건축 재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성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내화성이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내화성이 우수하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큰 단면이 필요하게 되고 자중이 크다. 그 다음에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균열 제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조, 보강, 검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현장 시공이 조잡할 우려가 있다. 왜?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의가 없어지게 되면은 조잡한 시공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요구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구 성능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 성능 측면에서 거주자한테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관과 경관성이 뛰어나야 된다. 내가 내 집을 이쁘게 지었는데 밖에 나가서 봐도 이쁘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예쁘게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능은 내구 성능이 높아야 된다. 이게 짓고 나서 3년이 지났더니 이게 물 새는 곳이 있고 이게 보기 흉한 집이 된다면 이건 내구성이 있는 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집, 그런 집이 이제 좋은 집인데 결국 이러한 표현을 내구 성능이 좋은 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성능을 네 가지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안전 성능, 두 번째는 사용 성능, 세 번째는 미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구 성능,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갖춰야 될 요구 성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 네 가지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별 요구 품질. 공정별 요구 품질. 공정이라면은 거푸집 공사, 그 다음에 철근 공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 같은 경우는 거푸집 널의 수밀성과 평활성이 요구돼야 되고 타설할 때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형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조립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거푸집이 삐딱하게 조립이 됐다면은 골조도 결국에는 바르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철근 공사 같은 경우 가공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은 철근의 인장 강도가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정밀도라는 거는 그 철근 간격을 지켜야 되고 정착 길이나 이음 길이 같은 것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요 피복 두께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에서 요구되는 품질은 뭐가 있냐면은 타설 전에 콘크리트를 우리는 프레시 콘크리트 또는 생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굳지 않은 타설 전 콘크리트는 5가지의 미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워커빌리티, 하나는 컨시스턴시, 하나는 플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피니시어빌리티, 펌퍼빌리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질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이 중복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좀 미루고, 그 다음에 경화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양생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품질이 요구되느냐.
일단 압축 강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설계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구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타설 전에는 5가지 성질이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는 경화체에서는 압축 강도, 수밀성, 내구 성능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근 공사 일반 사항으로 지금까지 RC 구조물에 대한 성립 사유, 그 다음에 재료 특징, 요구 품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합성체이며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재료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별 그 재료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잘 만들어진 레미콘을 우리는 정밀 시공해야 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거라 할지라도 시공이 불량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구조체 품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의 두 번째, 세부 공정별 품질 측면에서 철근 공사는 구조물의 내화력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화력 하면은 철근 공사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공사는 골조의 정밀도. 그러니까 골조의 형상을 책임지는 공사가 거푸집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 도중에 뭐 거푸집이 뭐 이렇게 휘었다든지 아니면 터졌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골조의 품질로 바로 연계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는 내구성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근 공사는 구조물의 내화력, 거푸집 공사는 골조의 정밀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학습했던 철근 공사 일반 사항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늘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학습하게 되는 나머지 내용에 자연스럽게 인용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 답안 품질이 상당히 그 좀 돋보이는 내용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일반 사항을 꼭 좀 정독을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답안으로도 용어형으로도 다양하게 한번 출력을 시켜 본다면은 상당히 유익한 학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